자, 제가 최근에 눌림목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데 황금선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만들어 봤자 수익금도 얼마 되지 않고 차라리 매매를 해서 얻는 수익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편인데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일단 저는 절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시간 투자도 없이 함부로 따라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누구에게는 분명히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로만 돈 벌었다는 사람에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기술인 것은 확실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말로만 돈 번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듣기에는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서 수익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돋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돈 버는 것에 한해서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입에 발린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조금 도움되고 얻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단 한 개도 속이지 않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만 팩트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저게 유명한 강사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강사도 실력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이 모두가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 당연히 경쟁자도 생길 것이고 똑똑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활용을 잘하셔서 제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때문이며 그리고 저의 매매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밥만 먹고 종목의 움직임만 본 사람으로서 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매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르지 못하면 내린다, 내리지 못하면 오른다. 이거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해서 막 복잡하게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고 있으며 이런 것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도 없으며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매매를 하는지는 여태까지 저를 보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눌림목을 자주 공략하는 이유는 시장 분위기가 돌파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좀 지독한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고점을 뚫어주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장대음봉 잘못 물리게 된다면 한 방에 마이너스 5%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월 중순쯤부터 말까지 계속 단타 돌파가 잘 통하지 않아서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오버나잇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는 돌파가 잘 통할 것이고 또 어떤 종목에서는 돌파가 잘 통하던가 눌림이 잘 통하던가 이게 시장과 종목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대입하면 바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이게 뭐라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통하는 매매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방법이 통하는 시장에서는 그 방법으로 수익을 보되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매매 방법을 이용하거나 안 통하는 시장에서 다른 매매 방법이 없다면 안 통하는 것을 억지로 바위에 부딪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황금선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황금선은 정말 중요한 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리가 작용하는 선이며 이 황금선을 통해서 그 다음 방향이 결정될 확률이 높고 단기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황금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 황금선을 무시하고 눌림목을 공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B루셈이라는 종목 보시면 제가 왜 매매를 했냐면은 이거는 오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황금선 위에 있습니다. 황금선 위에 있어서 황금선과 상관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들어간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눈 딱 감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도가 나오고 나서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어차피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일정 수준에서 방어가 될 것입니다. 방어가 된다면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올라가야지 정상이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돌다리가 단단한지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아까 큐라클 같은 종목 고점 돌파하다가 잘못 물리면은 이렇게 손을 쓸 틈도 없이 5%가 한 방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 깜빡하면은 3%에서 5%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면서도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파 매매를 하다가 잘못되면 손절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신규주를 시초가에 잡지 말라는 이유가 손절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 틀릴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수 틀릴 경우에 내가 얼마나 손절을 잘할 수 있는 호가창인지 상태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5%까지 순식간에 깎이지만, 이 LB루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제가 매수를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밑에 매수 대기가 단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고 나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끝까지 떨어져서, 그런 종목에서는 저도 거래세를 계속해서 날리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종목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큐라클에서 한 방에 5%가 날아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밑에 자리가 단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5% 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 그런 상황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나온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수직으로 5% 빼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려갈 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 봐봤자 1% 내외, 본전에 손절하던가, 손해 봐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방에 5% 날아갈 수 있지만, 이런 눌림목은 뭐 손해를 봐봤자 마이너스 1% 이내의 수준이기 때문에 1% 이내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대응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 매매를 한 것입니다. 자, 매수하자마자 더 이상 빠지지도 않습니다. 더 빠지지도 않고 곧바로 이렇게 반등해서 바로 수익 챙기고, 아주 간단한 원리라 보시면 되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한국 BNC, 이것도 처음에 들어갈 때,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황금선 밑에 있어서, 왜 황금선 밑에서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눌림목 영상이 한국 BNC 이거랑 그리고 예스24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공통점은 당일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입니다. 예스24 상한가 가른 날에 거래대금이 3,400억이 나왔으며, 오전에 거래대금 나오는 수준만 보더라도 이게 하루 종일 3,000억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루에 거래대금 깡패 종목,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인데,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 할 만큼 이날 코스닥에서 상당한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4,600억 원. 거래대금 깡패 종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는 게 좋지, 막 거래대금 없는 종목에서 물리면은 끝까지 내려가거나 본전까지 다시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간단하게 황금선 밑이지만 하루 거래대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12시 30분인데 거래대금이 벌써 3,000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뭐 마이너스 2% 3%가 찍힌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래대금 많이 몰리고 시장에서 매수세가 줄을 섰는데 어차피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뭐 반등하지 못하고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무하게 한 방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5%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1% 이내가 가장 많고 정말 심하게 떨어져봤자 뭐 3%. 주가 방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을 활용하는 것이며 당일 거래대금 깡패 종목은 황금선과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인 예스24. 자, 시간 보시면은 9시 53분인데 거래대금이 벌써 1,500억 원. 장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코스닥 1위로 1,500억이 나왔다는 것은 장 끝날 때까지 당연히 3,000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떨어질 때마다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낸 것이며 이때는 황금선 위에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밑에서도 아까 한국 BNC처럼 언제라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내려갔다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황금선 밑에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최근에 금요일 시장에서 좀 계속 떨어진 종목, 거래대금이 없다면은 황금선 밑에서 뭔가 반등할 것 같긴 한데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그냥 장 끝날 때까지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대금 깡패 종목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매수세가 몰리면은 순식간에 반등해서 본전 찾을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 거래대금이 없으면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라 보시면 되며 이것만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물릴 일 없이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상따를 하지 않거나 좀 높은 가격, 한 25% 이상 가격에서 한 23%? 너무 높은 가격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본전을 찾을 기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계속 그 중요한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여러 번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걸 결국에 못 지켜주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두 번 보고서 지켜주는 힘이 강한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